자, 늘 하듯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면닷컴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 기출문제를 풀 차례죠. 이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해에 나왔던 강론서들이 시험 문제에 꽤 나왔습니다. 자, 어떤 책들이 나왔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청각장애 책과 그리고 이 건강장애 책, 그리고 전환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새로운 책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청각장애와 전환교육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된 형태고요. 그리고 건강장애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나온 내용이 중등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나오는 책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 교육과정 A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원 교육과정 A 문제의 1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문항 1번 2018년 캐스트에서 제시한 보편적 학습 설계 원리 중 기억에 해당하는 원리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스트에서 얘기한 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자 1과 2와 3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세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내용을 찾아보시면요. 자, 최 교사, 유아들이 동물 인형을 좋아하니까 각자 좋아하는 동물 인형으로 놀아요. 기억, 나은이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아들이 좋아하는 동물 인형을 준비하고 유아들이 직접 골라서 놀이를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 동기와 흥미를 이끄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습 참여 제공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능 내용 같은 경우는 로마자 1, 2, 3 밑에 나와 있는 숫자 1,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7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이 7에 해당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흥미를 돋우는 다양한 선택 제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유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로마자 1, 2, 3을 위주로 물어보고요. 그리고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는 하위 내용까지도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UDL과 관련된 캐스트에서 언급했던 표가 있잖아요. 그 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 버전이 있고 2.2 버전도 있는데 2.2 버전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2번. 자, 문항 2번 내용을 보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은이가 재미있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 나은이의 개별화 교육 목표는 선생님이 모든 일과 과정 중에 포함시켜 지도할 수 있어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육 목표를 모든 일과 중에서 포함시켜서 지도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가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유특에서는 활동 중심 삽입 교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삽입 교수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삽입 교수의 장점 두 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이 삽입 교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소연 선생님 유아특수교육책에 언급이 돼 있고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삽입 교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화이고, 이 삽입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과 통합된 환경에서 삽입 교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 중에서 기존의 교육 과정을 변형시키지도 않고 학생들을 소화시키지도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도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분리를 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는 거. 이게 삽입교수의 장점이고요. 이 삽입교수 같은 경우는 초특과 중특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2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3번. 디귿과 리을의 촉구 유형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서 보시면 촉구 유형이잖아요. 이 촉구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촉구 유형 또는 촉구 방법이라고 물어보시면 단서 촉진이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로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촉진과 그리고 반응 촉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문제에서 분명히 자극 촉진, 반응 촉진 또는 용암법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촉구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단서 촉진을 쓰시면 되고요.
되겠죠. 그러면 디귿 니은 내용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호랑이라고 대답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중요한 건 동물 이름 중에서 호랑이를 보여주고 호랑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만약 이름을 말하지 못하면 어흥이라고 말하고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면 호랑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어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호랑이의 성대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말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 디귿은 언어적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리을이고요. 리을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는데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다 모델링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중요한 건 학생에게 받아야 되는 또 학생이 보여줘야 될 반응이 뭐가 있냐면 호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고 그걸 따라해야 뭐가 된다고? 모델링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고 호랑이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몸짓 촉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촉진과 몸짓 촉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촉구 유형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촉구 유형과 그리고 자극 촉진 그리고 반응 촉진 이런 애들을 좀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관련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호랑이라고 동작을 보여주면서 호랑이 동작을 하면 모델링이 되지만 호랑이 동작을 보여주면서 호랑이라는 말을 대답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몸짓 촉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실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아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2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2번. 기획의 목표를 평가할 때 리를 고려해서 디귿을 2가지 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자, 기획 내용을 보시면 우연히는 제시된 2가지의 놀잇감 중 1가지를 스스로 선택해서 친구 옆에서 3분의 1 이상 놀 수 있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해요. 근데 이 목표는 니은 1시간 동안의 자유노는 시간 중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스스로 몇 번 선택했는지 빈도를 기록해서 비율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귿, 이 목표 행동 습득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측정 차원이 무엇인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디귿 내용에 측정의 차원이 있죠. 이 행동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행동의 차원 같은 경우에는 6가지 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니은은 뭐가 나왔다? 니은에는 빈도와 비율이 남았죠. 그러면 6가지 또는 7가지의 행동의 차원 중에서 비율 또는 빈도를 빼고 나머지 중에 여기 기획을 평가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행동의 차원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뭐 지속시간 그리고 지연시간 그리고 상황 그리고 뭐 형태 그리고 뭐 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기획에서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3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속시간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가지 중에 1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1가지 선택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 사건과 표적 행동 간의 기간인 지연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친구 옆에라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도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줘서 그 조건에서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되고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을 카테고리를 나열하고 그 카테고리를 지워가면서 해당 내용을 찾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문항 3번. 두 교사의 대화를 바탕으로 1. 우연의 강점을 1가지 쓰고 2. 그 강점을 기반한 우연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죠. 근데 전반적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이런 게 있죠.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즉, 친구들을 잘 살펴본다는 게 학생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우연히 강점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행동에 관심을 보인다. 이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걸 이용해가지고 뭘 한다고? 네, 모델링, 모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의 내용은요. 친구들이 장난감을 스스로 선택해서 다른 친구 옆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2번과 문항 3번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푸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서 행동 관련된 내용 그리고 PBS 관련된 내용이죠. 문항 1번을 보면 A와 같이 유아의 정서행동 문제를 바라보는 모델에 근거해서 기획에 해당하는 체계가 무엇인지 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 모델 5가지 중에서 체계를 물어보는 거는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생태학적 모델 중에서 불행편 분원의 생태학적 체계 중에서 기획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일단 A 내용을 보면 지호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우가 다녔던 기관은 소규모이고 굉장히 허용적인 곳이었더니 지우에게 요구하는 것이 크게 달라질 것이죠. 지우뿐만 아니라 지우 어머니도 새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부담이 실해요. 이런 정도 영향이 있겠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시체계, 선생님 미시체계, 이 미시체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기획 중간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항. B에서 박 교사가 사용한 직접 관찰 방법은 무엇인지 쓰고 이 지호의 울음 행동 기능은 무엇인지 나의 근거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B 내용을 보니까 어느 시간에 많이 발생했는지 또 혹시 발생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지 시간대별로 알아본 결과 큰 책 읽기 시간에 울음 행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실외 활동에서 시간이 가장 적었어요. 이렇게 특정 시간대에 문제 행동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분포 관찰, 산점도, 산포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 나왔던 게 이거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산점도 그리고 행동 분포 관찰과 관련된 기록지를 보여주고 얘를 쓰는 거였고 추가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거를 문제 행동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를 쓰는 것도 최근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점도 산포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번 지호의 울음 행동 기능을 나의 근거에서 쓰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내용도 다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초선 보면 울음 행동 지속 시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 교사가 지호 가까이 있는 조건과 그리고 유아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행동 지속 시간이 짧은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 유아들이 거리두기를 하여 않는 조건에서 문제 행동이 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에 B 밑에 있는 내용들로 확인해 보시면 최 교사 큰 책 읽기 시간에는 아마도 유아들이 붙어 앉아 있다 보니 신체 접촉이 생겨서 그럴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큰 책 읽기 시간에는 신체 접촉이 많이 생기고 김 교사 지호가 좋아하는 박 선생님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시나 지호가 멀리지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박 교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다? 문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검증해 봐야 되는데 박 교사가 가까이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다시 말해서 행동 지속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고 그리고 유아들이 거리두기를 앉았을 때 이렇게 문제 행동 지속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쪽에 있다고 볼 수 되겠죠. 유아들이 거리두기에서 앉는 조건을 살펴보니까 여기 신체적 접촉이 안 생겼다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울음 행동 기능의 기능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된다?
유아들이 거리두기 해서 앉는 조건이 아니라 여기 기능이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생기지 않았다. 즉 신체적 접촉 때문에 운음 행동 기능이 생겼다고 써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특과 유특에서는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아닌 걸 찾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리고 문항 3번. 이 문항 3번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딱 초등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더라고요. 자, 문항 1번. 기억의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자, 기억이 뭐냐? 기억. 링의 육경 검사를 할 때 교사의 입을 가리고 해야 돼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필사 선생님 책 고선식에서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링의 육경 검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어음 청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학생이 얼마나 어음을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링의 육경 검사이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하지 않으면 입 모양을 가지고 이 말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대부분 책에서 링의 육경 검사를 얘기할 때 말지각 검사의 하위 유형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입 모양을 가린다는 내용이 꼭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음 지각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링의 육경 검사인데 만약에 이거 입 모양을 보면 해당 내용을 유추해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교사의 입을 가리고 한다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도 좀 더 봐야 되냐면 이걸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교사가 수시로 보청기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육경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어음이 잘 들리는지 없는지 들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이게 육경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문항 2번. 자, 1. 니은의 이유를 FM 보청기 작동 특성에 기초해서 쓰고 2. 교사의 입장에서 디귿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일단 니은의 이유를 보시면 니은은 그럴 경우에는 FM 보청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고 돼 있죠. 자, 민기는 주변 소음이 많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말소리를 훨씬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FM 보청기 같은 경우는 늘 제가 정의와 개념에 뭐가 들어간다고? FM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켜서 소음, 거리, 방향에 상관없이 잘 들을 수 만들어주는 게 FM 보청기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지금 1번에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FM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학생이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음과 거리에 상관없이 훨씬 더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교사 입장에서 디귿을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디귿이 뭐냐? FM 보청기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고은 선생님 책에서 딱 한 줄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교사 입장에서 이 FM 보청을 사용할 때 유의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 직접적으로 교사의 말소리나 친구들의 말소리가 내 보청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업과 상관없는 그리고 쓸데없는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게 FM 보청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의 귀소리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얘기를 하지 않거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거나 아니면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음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FM 보청기를 꺼두는 게 교사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 고은 선생님 책에 딱 한 줄이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는 건 개인적으로는 요즘 2021년, 20년, 19년 문제를 보시면 청각장애 문제가 상당히 수준 있게 나와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런 형태로 중등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3번.
윤교사가 말한 리을의 근거를 나에서 찾아 오류가 있는 청력검사 유형을 쓰고 그것을 옳은 이유를 쓰라고 하는데 리을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 위 수능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 결과예요. 근데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조건이 뭐냐? 리을의 근거를 나에서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내용을 보시면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전음성 청각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도와 골도 차이가 일단 이렇게 나니까. 그리고 골도는 정상이고 기도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음 청취역치 검사, 어음 명료도 검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능 청력 검사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니까 PT 같은 경우는 51이라고 나와 있고 SRT 같은 경우는 6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거 두 개 차이가 5에서 10dB 이하로 돼야 얘가 신뢰롭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9 정도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어음 명료도를 보니까 20%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음성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60dB에서 뭐가 돼야 되고 어음 명료도가 100이 돼야 됩니다. 즉 60dB에서 PB max를 보여야 돼요. 근데 20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오류가 있는 청력검사 유형에 쓰라. 오류는 어음 명료도 검사.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이유가 뭐냐? 이 옳은 이유 같은 경우 어음 명료도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검사 어음수에서 틀린 검사 어음수 곱하기 100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사를 했잖아요. 근데 어음 명료도 검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힌 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25에 20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죠? 일단 이렇게 해야 정확한 어음 명료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단어의 백분율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틀린 검사 어음수를 이용했다는 게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식이 틀렸고요. 그리고 이 결과도 틀렸겠죠. 그리고 틀린 이유는 식을 잘못시켜서 이 어음 명료도가 틀렸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잘했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5번 문제. 문항 1번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기획에 근거해서 은미에게 지도해야 할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문제에서 특히 유튜브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 같은 경우 누구의 모델이라고 언급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위마어의 기능적 모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획, 은미가 자신에게 억울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할까요? 자, 이 같은 경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 등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자기 옹호라고 합니다. 이 자기 옹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초등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얘기했던 자기 옹호와 관련된 구성요소 4가지도 함께 얘기했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문항 2번. 가에 나타난 통화가급 유아들의 행동에 근거해서 1. 니은의 목적 한 가지와 2. 니은에서 사용할 질문 한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뭐냐? 니은이 또래 지문법이네요. 이 또래 지문법의 목적을 쓰라고 한다고 하면 대상 아동들이 또래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이 또래 지문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래 지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말로 교우도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학생 그리고 싫어하는 학생 3에서 5명 정도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그들이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래 지문법이죠. 그리고 이 또래 지문법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할 질문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학생이 아니라 3에서 5명이 학생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이 또래 지문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에 이 명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3번.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엄청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디귿과 나를 활용하여 리을의 구체적 방법을 쓰고 리을을 사용할 때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을 써야 되는데, 자, 디귿. 민수의 자리 이탈 행동의 원인이 선생님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이죠.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보통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선행사건 중재 중에 몇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 내용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봐야 되고, 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관찰 장면,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 자리 이탈 행동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 15분 정도 관찰하고 그 관찰할 내용을 보니까 3분마다 1회씩 발생한다고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의 관심, 이 문제 행동일 때 이 3분마다 1회씩 발생한다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즉 3분마다 1회씩 교사의 관심을 주면 이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건 중재에 언급이 돼 있죠. 이게 뭐라고? 굳이 유식한 얘기를 하면 NCR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비유관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관 강화 같은 경우는 미리 설정된 시간 강령에 따라 표정 행동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학생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언제 많이 사용한다고? 교사의 관심 끌기가 문제 행동의 기능일 때 이 내용을 많이 씁니다. 자, 리을에 나타나는 문제점 한 가지 쓰는 게 지금 2번 문제인데,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NCR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걸 함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차별 강화 중에 하나의 DR과 함께 이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NCR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된 시간 강화에 따라서 이제 강화를 해주기 때문에 행동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강화를 해주죠. 마찬가지로 DRO 같은 경우에도 행동의 발생 여부, 즉 표적 행동엔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행동을 발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행동을 우연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의 답이 우연히 강화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나올 때는 분명히 DRO와 함께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CR과 DRO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이 우연히 강화한다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번 문제네요. 6번 문제 같은 경우 문항 1번과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우리는 문항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3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죠. 자, 문항 3번. 니은 활동을 할 때 리을을 위한 교수적 수정을 활동과 교육 자료 측면을 각각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교육 활동,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이걸 묶어서 교육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니은을 할 때 테이프로 바닥에 곰 사냥 가는 길을 만들고 그 테이프 선을 따라 달리기, 껑충뛰기, 밀기, 당기기, 회전하기, 구부려 같은 행동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리을 달리기를 힘들어하는 아람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아람이 같은 경우에는 GFCS가 이수준이잖아요. 이수준 같은 경우에는 뭘 못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달리기를 아예 못합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달리지 못하니까 다른 행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달리기 과제를 걷는 과제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준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못하죠. 그러면 조금 더 학생이 걷거나 학생이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동 보조 기기들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바퀴가 달린 뭐 워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이 걷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방법의 수정 중에서 활동과 교육 자료가 나왔죠. 그럼 기억할 건 전략적인 면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략, 활동, 교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방법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문제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상 6번 문제에 나왔던 개념이 7번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7번에 나와 있어요. 문항 2번에. 일단 문항 1번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문항 2번을 보는데 손교서가 니은의 상황에서 윤항의 기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교수적 수정 유형 한 가지와 이에 해당하는 예를 쓰라고 얘기 나오죠. 자, 니은의 상황이니까 니은을 봐야 되겠네요. 자, 니은. 민 선생님께서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비누로 손 깨끗하게 씻기를 지도하시면 저는 윤아뿐만 아니라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다른 유아들도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손 씻기를 해야 되는데 자, 윤아 같은 경우는 기획, 비누의 거품은 좋아하지만 꽃향기를 싫어하고 소구력 발달이 늦어서 손으로 비누 잡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꽃향기가 나는 비누 사용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비누를 바꿔줘야 되는데 비누를 바꿔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적 수정 유형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한다? 교수 방법의 수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는 자료이지만 자, 그러면 이 방법의 수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 예를 써야 되기 때문에 꽃향기 나는 거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꽃향기가 나지 않는 걸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근육 발달 늦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뭘 쓰면 된다고? 요즘에 저기 나오잖아. 폼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액체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디펜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나오는 그러한 물비누 같은 걸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를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미있게도 앞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고 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이 문제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거 내고 문제가 있어서 바꾼 문제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6번 문제가. 자, 그리고 문항 3번. 민교사와 송교사가 적용하려는 니은과 디귿의 협력교수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같은 경우 여기 민 선생님은 전체 유아 대상으로 저는 윤아뿐만 아니라 특별히 필요하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우선 니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의 협력교수 유형 중에서는 교수 지원에 해당하는 거고 디귿 내용을 보면 윤아와 몇몇 유아들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계속 많이 어려워할 경우 이들을 별도로 소집단으로 구성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집중지도를 해보려고 해요. 자, 눈에 띄는 건 소집단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안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 지원 그리고 이 대안교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교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생기면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대안교수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몇몇 유아들을 데리고 어려워하는 몇몇 유아들을 데리고 이걸 구성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교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획을 물론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안교수보다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사전 계획은 없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되고 나서 좀 말이 많았던 문제인데 일단 문항 1번의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아 교육학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은 답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동그라미 2번인데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게 지금 나의 기획에 들어갈 용어죠.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영이와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하셨네요. 그런데 대부분 어머니의 주도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영이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먼저 질문하기보다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충분히 기다려주시면서 다영이가 의사소통을 기획할 때마다 어머니는 적절하게 반응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다영이가 엄마랑 의사소통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말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유특의 유아교육 이소연 선생님 유아교육 1판에 유특 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지도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같은 경우 현재 제가 편집하고 있는 유아 특수교육학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그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얘예요. 아동주도 따르기. 근데 이 아동주도 따르기가 어디도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MT, EMT의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동주도 따르기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전략의 하나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아동의 행동에 반응하고 유아가 보이는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건 시도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주도 따르기 같은 경우 여기서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아동주도 따르기라고 아동주도 따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시도 또는 주도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시도가 정답에 좀 가깝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문제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바라본 거고요. 아니면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는 이거 방금 얘기했던 MT, EMT의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으로 봐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유추는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학 2번을 볼게요. 자, 다에서 다영이가 디귿 발화를 산출할 수 있도록 김교사가 니은에서 계획해야 되는 교주적 상황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 내용을 보면 다영아, 우리 무슨 노래를 할까? 찰흙, 비누방울. 자, 찰흙이 아니라 비누방울 주며 여기 있어. 싫어. 찰흙 아주 좋으면 주며 여기 있어. 손을 내밀어 더. 니은 여기 있어. 찰흙을 내밀며 열어. 뚜껑을 열어주며 여기 있어. 자, 지금 디귿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김교사가 니은에서 계획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찰흙을 아주 조금만 중에서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죠. 손을 내밀어서 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은 여기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찰흙을 내밀며 열어라고 이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니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학생이 열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 개념으로 닫혀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찰흙을 주는데 찰흙통을 이제 봉인을 해놓거나 아니면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학생이 열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전부 다 환경 조성 전략으로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택하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석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3번 라에서 김교사가 중재하고자 한 언어의 구문론적 목표와 이 리을에 해당하는 의미관계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자, 라에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라를 살펴보시면, 자, 도장 찍기 놀이통을 갖고 오면서 도장,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 찍어, 꽃을 찍으면서 꽃을 찍어, 도장을 찍으면서 빠방 찍어.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얘 같은 경우 전부 다 이렇게 한 단어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그나마 아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문론적 목표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구문론적 목표 같은 경우는 좀 더 완전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을에 해당하는 의미관계 유형 같은 경우는 의미관계 유형 같은 경우 이거 보시면 되죠. 찍어, 음매. 자, 찍다가 뭐다? 행위고, 음매는 소잖아. 이거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 행위가 된다는 거. 즉 소를 또는 소 도장을 찍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대상 그리고 행위가 된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바로 우리는 교육과정 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B 같은 경우에는 1번 내용은요 전부 다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특스럽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문항을 보면 이게 지금 참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적합화로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실제 내용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간다? 네, 이거 같은 경우 유특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우리가 봐야 될 건 3번이죠.
자, 1. 나와 2. 디귿은 어떤 행동 중재 전략인지 각각 쓰라고 합니다. 자, 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뭐 건우 교사와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내용을 읽어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건우는 학교에 오면 도장 3개를 받고, 건우는 친구를 떼주면 도장을 선생님한테 뺏기고, 그리고 도장 5개를 모으면 놀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 계약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는 것처럼 굳이 글로 쓸 필요는 없고 학생이 알 수 있는 뭐만 쓰면 된다. 그림 같은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계약의 4가지 구성 요소가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번은 행동계약, 그리고 2번은 디귿. 건우가 친구를 밀칠 때마다 자동차 스티커 1개를 선생님께 내야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화 인자를 행동과 상관없이 문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뺏기는 형태가 되죠. 이거 반응대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행동계약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초등과 그리고 중특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행동 관련 계약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1번도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문항 2번을 보면 B에서 알 수 있는 선우의 인지 특성을 쓰라고 하는데, B 내용. 그런데 선우는 카드에 그려진 꽃에는 관심이 없고 카드의 테두리 선에만 반응을 보여요. 이처럼 주요 단서가 되는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선우에게는 변별 훈련을 통해서 과제의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이라고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중앙 응집 결함이 있을 때 뭘 할 수가 있다고? 변별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지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우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이라 써야 되지만, 실제 변별 훈련과 같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자극의 과다 선택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즉, 선우의 인지 특성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이거 PBS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ABA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별 훈련을 살펴보면 이 자극의 과다 선택이라고 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안 물어봤다고 하면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 그리고 자극의 과다 선택이라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변별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항 3번. 니은에서 교사가 선우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1. 시각적 측면과 2. 청각적 측면을 상관을 쓰라고 얘기하죠. 자, 니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활동간 전위 계획. 지금 위에 있는 내용 다 안 읽어더라도 얘 지금 자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활동간 전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활동간 전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의 구조화를 시각적 측면과 그리고 청각적 측면에서 쓰시면 되겠죠. 뭐 시각적 측면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쓰면 된다고? 시각적 일과표, 활동 일과표 같은 거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청각적 측면이 중요한데, 정말 재밌는 건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여기. 다음은 박 교사가 가를 반영해서 나에 나타난 문제 행동의 선행 사건을 중재한 것이다. 사용된 중재명을 쓰라고 돼 있죠. 활동을 마칠 때 교사가 핸드벨을 흔들려 마치는 시간을 알려준다. 자, 지금 이거 문제 행동 회피하기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과 거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각적 측면 같은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핸드벨 내용을 쓰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답에도 방금 보여줬던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답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뭐 전해 문제나 다른 영역의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각적 증명 같은 경우는 핸드벨을 이용해 가지고 맞히는 시간을 알려준다고 쓰시면 가장 좋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 변형이라고 보시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5번 문제. 이 5번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과 그리고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과 3번은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유아 교육학이기 때문에 답을 보시면 되고, 우리는 문항 2번을 볼 텐데 문항 2번을 보시면 실비의 특성을 고려해서 디귿 유형을 쓰라고 얘기가 나오죠. 자, 디귿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 촉구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A형,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문제였잖아. 촉구 유형을 쓰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벽하게 분리해서 냅니다. 촉구 유형이기 때문에 단서 촉진이 있는 걸 쓰시면 되고요.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 촉진, 자극 촉진이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 촉진과 자극 촉진 하위 유형을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러면 반응 촉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응 촉진은 뭐 시각적 촉진, 언어적 촉진, 몸짓 촉진, 뭐 신체적 촉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자, 실비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실비는 협응과 힘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일을 꼬챙이에 끼울 때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실비가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꼬치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손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반응 촉진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촉진은 신체적 촉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디귿 유형을 신체 촉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번과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2번을 볼 거고요. 실제 2번 같은 경우는 어디 조금 더 가깝냐면 유특에 좀 가까운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이 B에서 교사가 적용한 또래주도 전략을 쓰라고 하죠. 자, B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여줄게요. 민지야, 여기에 놓아. 민지야, 지우가 아이스크림을 어디에 놓고 있어요? 지우가 놓는 것을 보고 민지도 놓아봐요. 아이스크림을 문 앞에 놓고 됐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행동을 보고 지금 민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적용한 또래 주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또래 모방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자기관리 유형을 쓰라고 하죠. 이 자기관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했어요, 민지야. 잘할 때마다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엄지를 숙여세우며 민지 최고, 민지 잘했어. 민지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 이 칭찬은 다른 말로 강화죠. 그래서 2번은 자기 강화로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8번 문제고요.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아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2021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LB를 살펴봤어요.